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4-2학기 20학번 권오주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는 ESC 렌 비즈니스 스쿨에 파견 갔다 왔어요. 저는 19학번에 건설환경공학과 지금 4학년 재학 다 끝나고 수료 중인 오성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안에 있는 카롤리 가스파르 유니버시티 거기에 한 학기 동안 파견돼가지고 다녀왔어요. 저는 일단 해외 경험을 쌓으려고 어학연수라든지 워홀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학기도 인정받으면서 안전하게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현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찾고자 했는데 그게 교환학생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동감이 되는 게 저도 사실 약간 대학생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예전부터 로망을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되게 급하게 준비해서 간 케이스여서 어학 성적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익으로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갈 수 있는 국가를 추려보니까 그중에 프랑스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프랑스 되게 가보고 싶었던 국가기도 하고 제 진로가 화장품 상품 기획자를 하는 거여서 또 프랑스가 화장품이 유명하니까 진로적으로도 좀 도움이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프랑스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 간 렌 비즈니스 스쿨은 시간표가 일주일마다 짜여져서 나와요. 그래서 레벨이랑 제가 하고 싶은 트랙 그리고 학교 수업만 선택하면 매주마다 시간표가 바뀌어서 고정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한 2-3주 동안 이 수업이 없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막 3-4번씩 갑자기 수업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날짜가 다른 거예요? 네,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강인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여가지고 주말 껴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행 꿀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는 떼제베 맥스라는 기차랑 플릭스버스, 블라블라카 그리고 유럽 내에 있는 되게 저가 항공들이 많아요. 여행 목적지만 정해진다면 최저가로 찾아서 엄청 많이 갔다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고 플릭스버스는 ISIC 국제학생증 프랑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번 적용해서 가시고 떼제베의 경우에는 떼제베 맥스라고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요금 구독제가 있어요. 프랑스 내에서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 주변 국가까지도 떼제베가 가기 때문에 한 달에 70 몇 유로 이랬던 것 같은데 내면은 파리나 가까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원표로도 엄청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구독을 하셔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정시간표였어요. 중국대 다니듯이 고정시간표였는데 하루에 수업이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고 이랬는데 제가 미리 학점을 다 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널널하게 수업을 3개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 앤 프레젠트 오브 부다페스트라고 4시간 동안 걸어서 수업을 하는 건데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배도 고프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요. 비도 안 피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수업을 했는데 그거는 딱 5번만 나가면 종강돼요. 그래서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던 시간이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렇게 이틀만 2시간씩 수업을 나가면 됐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가 공강이었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아까 말씀하신 플릭스버스 타고 그 헝가리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어서 미넨에 옥토버 페스트라고 맥주 축제가 열리거든요. 당일치기로 버스 타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라이언에어라든지 플릭스버스라든지 저가 항공이나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백팩을 사용을 아시죠? 백팩을 써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은 자리 여기 밑에다가 가방을 넣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추가 요금이 안 붙는데 위쪽에다 넣는 기내용 캐리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왕복으로 5만 원을 갔다 올 수 있는 거 11만 원씩 갔다 오고 이래야 돼서 백팩을 들고 여행을 하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냥 짧게 공강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덧붙이면은 그 유럽은 엄청 넓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한 3-4일 정도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계셨던 동유럽 쪽 이렇게 묶어서 아니면 스페인이랑 맞아. 포르투갈 묶어서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식으로. 가을 학기에 가니까 제가 유럽의 서머타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갔거든요. 네.
아세요? 그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 연말이랑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거를 즐기고 싶어서 갔는데 오후 4시만 되면은 컴컴해집니다. 정말로 아마 서머타임이 10월 말쯤에 끝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월까지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어떡해. 그게 되게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아무래도 교환학생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약간 받지 못하는 혜택 같은 것도 많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달라요. 맞아. 너무 치안이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저 거기서 소매치기도 당하고 아.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호텔에서도 한번 쫓겨났어요. 베드버그 있는 거 따졌다고. 그리고 비행기를 안 태워줬어요. 한 5분 정도 늦었거든요. 네. 근데 앞에 백인이 한 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러다가 그냥 인종차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냈어요. 아직까지 그런 인종차별적인 문화가 조금씩 남아있나요?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벨기에 여행할 때는 이상한 마약을 한 남자분이 저희를 막 쫓아와가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네, 지하철 안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마트를 막 급하게 들어갔는데 마트에서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트 가드 붙잡고 네. 여기 이상한 사람 저희 계속 쫓아오니까 조금 막아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막아줬어요. 치안이 맞아, 좀 치안이 아쉬워요. 정말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인종차별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또 아쉬웠던 점을 하나 꼽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나라를 가든 인종차별은 아직 있어요. 맞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길을 갈 때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니하오. 니하오, 칭칭총. 뭐 건니치와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칭칭총. 되게 많고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했던 거는 막 공항에서 어떤 딱 저 또래로 보이는 백인 남자애들이 막 Go back to your country 막 Get out 저 그거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막 뭐라 하고 싶은데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뭐 그러다 혹시 맞을 맞아요. 수도 있고 또 괜히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너무 상처받았는데 갈수록 뭐야?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아직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도 아쉬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조금 배워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완전 영어권 국가 아니면은 본인들 나라 언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저희처럼 학교 다니는 애들은 영어를 좀 하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점원 같은 분들은 프랑스어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서 처음에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미리 기본 회화만 조금 배워갔으면 적응하는데 조금 쉽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웠어요. 저는 가계부를 썼었어요. 어. 거기에 가가지고 카드만 썼거든요. 비용을 계산을 해봤는데 헝가리는 기숙사비가 13만 원 한 달에. 대박이지. 와, 진짜 헝가리를 갈 거예요. 대박이지. 물론 상태는 진짜 안 좋아요. 공용 화장실에 공용 샤워실에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기숙사비가 되게 많이 절약이 돼가지고 그리고 헝가리가 생각보다 물가가 되게 싸요. 네. 동유럽이 물가가 되게 싸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헝가리가 되게 싼데요. 가계부를 써보니까 생활비가 기숙사비 포함해서 달에 한 4, 5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주방이 있어가지고 또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오로지 여행 가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네. 그러고 쇼핑을 많이 하죠. 헝가리가 싸니까. 네, 헝가리가 싸니까 한 달에 넉넉 잡아서 그냥 2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싸게 갔다 오신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로. 싼 편이에요. 그리고 저랑 좀 비교가 잘 되는 케이스인 게 저는 플랫이라고 방만 따로 쓰고 그 주방 같은 걸 쉐어하는 그런 쉐어하우스 형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월세가 한 달에 450유로였는데 한국 돈으로 60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한 개 고정비로 들어간 것 같고요. 프랑스가 외식 물가가 좀 비싸요. 그래서 나갔다 하면 한 끼에 15유로는 무조건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서 요리해 먹고 이러면 식비를 좀 많이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행 다닐 때는 저는 좀 도미토리라고 약간 몇 명씩 방을 같이 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한 1박에 50유로 내외로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한 1,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